안녕하세요. 최준영입니다. 최준영의 라포TV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이 유튜브를 한다고 하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여러 반응이 있었는데요. 가장 많은 반응이 뭐였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책 소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어요. 제가 라디오 방송에서 무려 12년 동안 책 소개 방송만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. 그중에서 가장 오래 했던 곳이 SBS 라디오 이수경의 파워 FM이라는 방송을 횟수로 한 6년 정도 한 것 같아요. 어찌됐건 매주 TV에서 라디오에서 책을 소개하고 했던 시절이 새삼 떠오르기도 합니다. 그때 참 책도 열심히 읽었고 방송에 소개하기 위해서 책에 대한 연구도 좀 하고 자기계발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장르의 책들을 소개를 했었거든요. 그런 기억을 더듬어서 오늘은 최준영의 라포TV를 통해서 책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신호탄을 쏘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예전에 제가 경향신문에서 청탁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. 경향신문에 보면 1면 혹은 2면에 인생책 5권을 소개하는 그런 미니 칼럼이 있었습니다. 첫 번째로 제 인생책으로 제가 잡았던 거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었습니다. 데미안이 말 그대로 대표적인 성장 소설인데 청년기 혹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삶에 대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고뇌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책인데 저는 역시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고등학교 과정을 야학에서 마쳤습니다. 일찌감치 고등학교를 중퇴를 하고 공장 생활을 하면서 저녁 때 이제 공장 일이 끝나면 야학으로 달려가서 야학에서 대학생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곳에서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그리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죠. 정말 10대 때 17살, 18살 때 그때 이 책을 읽었더라면 내 인생이 좀 달라졌을까? 어찌됐건 10여 년을 데미안과 함께 살았던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첫 번째 책이다라고 제가 경향신문 칼럼에서 데미안을 언급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두 번째 제 인생의 책이었던 것은 전태일 열사의 삶을 다룬 전태일평전입니다. 전태일평전. 이것도 야학과 인연이 있는 책인데요. 근데 그 대학생들, 야학 교사들 입장에서는 이 공장에 다니는 친구들을 뭔가 조금 요즘 말로 하면 어울리지 않는 말이긴 합니다. 약간 의식화 시켜야 될 것 같은 그런 필요성을 느꼈었는 것 같아요. 그때가 이제 81년, 82년 이때였는데요. 80년대 초반이죠. 80년대는 광주 민주항쟁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또 신군부, 전두환 정권에 저항하는 학생운동권들이 막 이제 요동치기 직전 상황이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때 대학생들은 뭔가 노동자들을 위해서 뭔가 좀 의식화 교육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도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야학에 가면 교사들이 이따가 저한테 문건을 줬어요. 문건. 그때 받아본 내용이 바로 전태일 열사의 삶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.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라는 제목이 붙었던 것 같은데요. 그래서 노동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걸 처음 접했었고 또 그의 죽음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. 그런 책을 대학에 들어와서 밤새 이 책을 읽었는데요. 얼마나 충격을 받았었는지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. 그러니까 분노에 찬 어떤 그런 결의를 하기도 했습니다. 나도 전태일 열사와 같은 삶을 살겠다. 내 주변에 있는 저랑 제가 공장 다녔을 때 동료 노동자들에게 뭔가 이익을 주거나 좀 그들을 돕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책이 전태일 평전이었습니다. 이후로 저는 대학 생활을 순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. 우리 사회의 현실을 좀 더 제대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. 그 대학생의 의무이자 책임이다. 이런 걸 강조하면서 같이 읽었던 책이 있고 당연히 1번 타자는 항상 전태일 평전이었습니다. 저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랬고요. 제가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마다 저를 위로해주고 또 저한테 용기를 주는 책이 바로 전태일 평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진정한 인생책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은 바로 전태일 평전이라고 할 수 있죠. 그 다음에 전태일 평전과 유사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버전의 노동 관련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김진숙 씨가 쓴 소금꽃나무. 김진숙의 소금꽃나무는 정말 그야말로 현장 노동자 그리고 해고 노동자가 진득한 삶의 이야기를 아주 가슴 뭉클한 문체로 써낸 책이어서 노동 현장에 있는 사람이 직접 쓴 책이어서 더 가치가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평가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. 또 부산의 그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 35m 높이의 그 고공투쟁을 할 때 희망버스가 5번 출동을 했는데요. 5번을 다 제가 부산까지 혹은 버스를 타고 혹은 기차를 타고 가서 응원하고 그의 메시지
해고 노동자를 복직하라는 그 메시지를 글로 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마지막으로 제 인생책 네 번째 책은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라는 책입니다. 여러분들 이 책을 아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뭘로 유명하냐면 처음 나왔을 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책이었는데 무려 반세기가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나서 뒤늦게 역주행을 한 책. 50년 만에 새롭게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심지어 베스트셀러 반열에까지 오르고 지금껏 스테디셀러로 많은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책. 이 책이 대체 무슨 내용 때문에 이렇게 50년이라는 반세기,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반향을 일으켰을까? 읽으면서 계속 그게 궁금해서 제가 쭉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. 그 스토너라는 책에 보면 참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내용들은 뭐냐면 한 100년 전 미국 사회, 미국의 교수 사회 또는 대학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학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듯한 실제로 대학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교수들 간의 알력, 정치 뭐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책 속에 녹아 있습니다. 어찌됐건 제가 노숙인 인문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 대학에 소속돼서 교수들과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강좌 기획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열패감, 전임 교수가 아니라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고충을 겪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또 스토너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느낌을 갖기도 했었습니다. 그래서 혹시 대학사에 있는 분들이라면 스토너를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제가 여러 방송이나 이런 데서 스토너를 추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저의 또 하나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책을 소개하는 일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전에 소개했던 네 권 말고도 새로 나온 책, 또 여러분들한테 권해주고 싶은 책 이런 것들을 엄선을 해서 이 라포TV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책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라포TV 계속 시청해 주실 거죠? 예, 주변 분들한테 구독 부탁도 좀 해주시고요.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공감되는 내용이 있으면 좀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라포TV를 계속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예, 고맙습니다.